만약 당신이 지금 은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 은시장에서는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예상하는 방식대로 신문의 헤드라인이나 뉴스의 속보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기자회견도 없었고 주요 금융방송의 화면 하단에 긴급하게 깜빡이는 붉은색 경고 자막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장은 평온했고 차트는 그저 일상적인 등락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매끄러운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이 실제로 시스템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에서 뚜렷한 긴장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대개 사이클의 매우 특정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 아니라 사건이 모두 벌어지고 난 뒤에야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고 불편해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번 월말은 언제나 그렇듯 시장의 압력이 집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월말이 되면 대차대조표가 정리되고 만기가 도래한 계약들이 롤오버되며 금융 의무들이 청산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 서류상에 존재하는 은과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은 사이의 간극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목격한 현상이 특이했던 것은 단순히 은 시장을 통과하는 물량의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물량이 이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이동의 속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물량이 이동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은 시장을 바라볼 때 그들은 습관적으로 가격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 오늘의 등락폭 차트의 기술적 저항선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진짜 흥미로웠던 이야기는 가격이 아니라 흐름이었고 재고의 움직임이었으며 도무지 동시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타이밍의 불일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거래소 데이터들은 미결제 약정 대비 등록된 재고의 지속적인 부족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재고 부족 그 자체는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등록된 재고가 감소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히 우리의 주의를 끈 것은 단기적인 결제 수요가 통상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존재하는 완충 장치가 거의 없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스프레드는 스트레스를 암시했습니다. 이것은 붕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즉시성에 대한 미묘한 재평가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즉시성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미래의 은보다 지금 당장의 은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할 때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패닉이 아니라 선호도에 대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 선호도의 변화가 구조적인 공급 제약과 맞물릴 때 그것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광산 공급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은 대부분 다른 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이것은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즉시 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태양광 전력화와 방위산업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산업 수요를 더해보십시오. 이들은 선물 곡선이 불편하게 생겼다고 해서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구매를 정중하게 미루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비탄력적인 수요 프로파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완고하게 지속되는 수요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과거의 다른 시점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기초적인 펀더멘털이 금융구조와 충돌하는 방식입니다. 종이 은의 거래량은 실제 물리적 처리량에 비해 여전히 거대합니다. 이것 또한 평소에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레버리지와 유동성은 평온한 시기에는 이러한 불일치를 우아하게 감추어 줍니다. 하지만 과도기적인 시기에는 바로 그 기능들이 작은 마찰을 눈에 보이는 거대한 왜곡으로 확대시킵니다. 이번 월말은 마치 시스템이 목을 가다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기침을 토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헛기침을 하며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소음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에 거대한 경고음이 울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사이렌이 울리고 딜러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금융위기는
대개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진 배관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고 그 압력이 서서히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며 결국 가장 약한 고리가 소리 없이 끊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목격한 것은 바로 그 배관에서의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거시적인 배경 또한 은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질 수익률은 불안정했고 통화는 중앙은행의 지침보다 재정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은 고립된 상태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은은 화폐적 금속이자 산업적 투입물이며 동시에 유동성의 대리자로서 거래됩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길 때 가격은 종종 현실을 뒤늦게 따라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 따라잡는 과정은 결코 우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데이터는 대규모 참가자들이 특정 노출을 줄이면서 다른 노출을 늘리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재조정이 확신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변동성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은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동의한다면 시장은 아마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인도 옵션에 대한 조용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용어가 아니라 지극히 기술적인 용어로 말입니다. 가장 빡빡한 금속풀을 건드리지 않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로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경로들은 얼마나 탄력적인가? 이것들은 음모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시장에는 배관이 있고 은 시장의 배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하나의 파이프에서 흐름이 느려지면 다른 곳에서 압력이 쌓입니다. 가격이 반응하기 위해 파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마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지속된다면 가능한 한 가지 결과는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희소성이 아니라 한계점에서의 희소성을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재평가가 일어나기 위해 세상의 은이 바닥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다음에 구할 수 있는 이론스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시장은 미래를 내다보지만 동시에 참을성이 없습니다. 시장은 이론보다 불편함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여기에 긴장감을 더하는 또 다른 층위는 타이밍입니다. 광범위한 재정적 불확실성과 대규모 국채 발행 일정, 그리고 자산 간 변동성이 겹치는 월말은 원활한 자금 조달 채널에 의존하는 원자재에게는 이상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자본이 일시적으로라도 더 까다로워지면 행동이 바뀝니다. 트레이더들은 보유 비용에 더 민감해집니다. 실물 보유자들은 싼 값에 물건을 내놓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위기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러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은이 주류 언론에서 얼마나 적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이나 비밀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심이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식 지수나 인공지능 관련주, 그리고 지정학적 헤드라인들이 느리게 진행되는 이야기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은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움직이고 이미 움직이고 나서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심리적 요소도 있습니다. 은은 거짓 출발, 즉 급격한 랠리 뒤에 이어지는 실망스러운 하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번에는 정말 중요할지 모르는 신호들을 무시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시장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지 말라고 가르칠 때 시장은 나중에 사람들을 놀라게 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놀라움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대가 어긋나 있다는 뜻이며 바로 그곳에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실물 금속과 연동된 리스금리와 단기 자금 조달 비용에서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자체로는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다른 지표들과 결합하면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 개의 작은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비록 그중 어느 하나도 비명을 지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장은 좀처럼 하나의 큰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경고들을 보내고 누가 듣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이것이 내일 당장은 가격이 특정 가격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의 정확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분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파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시장이 결과의 범위가 넓어지는 단계, 즉 경로가 갈라지고 작은 트리거가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과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스템이 이번 월말을 부드럽게 흡수한다면 긴장은 잠시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정은 정중하게 자신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은 갭과 변동성, 그리고 가격을 따라잡기 위해 허둥지둥 만들어지는 서사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이 순간 두 가지 결과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이 순간을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악당이나 영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 대 보유자, 종이 대 실물, 내부자 대 외부자. 하지만 그런 프레임은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은시장은 인센티브와 제약 그리고 타이밍에 반응하는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스트레스가 나타나기 위해 누군가가 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은 효율적이다가도 효율적이지 않게 되는 순간까지 그저 제약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월말을 지나면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은이 폭발할 것인가가 아니라 현재의 가격 책정에 내재된 가정들 중 어떤 것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것입니다. 가용성에 대한 가정, 유동성에 대한 가정, 기다림의 비용에 대한 가정들 말입니다. 시장은 서사를 재평가하기 훨씬 전에 가정을 먼저 재평가합니다. 이야기가 뻔하게 들릴 때쯤이면 움직임은 대개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상황은 흥미로워집니다. 다음 단계는 방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이제는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지셔닝의 이동 해지, 결정,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지만 궤적을 바꾸는 조용한 조정들, 바로 거기서 더 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깔끔하게 해결되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은이 실제로 어떻게 결제되고 이동하며 금융화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번 주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가격 그 자체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더 깊은 층위가 불편한 이유는 우리에게 서사가 아닌 인센티브를 바라보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는 의견에 신경 쓰지 않으며 트위터 논쟁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오직 비용과 타이밍, 그리고 리스크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은 시장 내부의 여러 인센티브는 미묘한 방식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부러뜨릴 정도는 아니지만 행동을 바꾸기에는 충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조용히 변할 때 가격은 대개 즉시 반응하지 않고 나중에 반응합니다. 결제 역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선물 시장은 가격 발견과 리스크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대량의 실물 금속을 이동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록 드물게 행사되더라도 인도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옵션으로 남아있다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부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참가자들은 적응합니다. 그들은 더 일찍 롤오버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더 넓은 스프레드를 요구하거나 금속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는 상품으로 노출을 이동시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디폴트나 드라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최근 은의 종이 유동성과 실물 유동성 사이에는 흥미로운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종이 시장은 여전히 깊고 빠르며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면 실물 시장은 특정 지역에서 더 긴 리드 타임과 더 높은 프리미엄을 동반하며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 차이는 헤드라인 가격에는 깨끗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론적 가용성과 실질적 가용성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멀어질 때 가격은 선행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가 됩니다.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은 은이 대차대 조표상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규제 프레임워크는 은을 현금이나 국채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은을 특히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자본 집약적입니다. 금융 여건이 긴축되거나
더 선별적으로 변할 때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대차 대조표 공간만 차지하는 자산은 압박을 받습니다. 이는 실물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종이 시장에서 단기적인 매도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보지 않으면 결과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순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용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급을 더 멀리까지 확보하려는 산업 사용자들을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저함이나 심지어 회의론을 시사하는 투기적 포지셔닝을 봅니다. 이 두 힘은 당분간 공존할 수 있지만 서로를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긴장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긴장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해소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은이 더 넓은 원자재 복합체 내에서 어떻게 적합한지를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올해 이미 여러 차례 리스크를 재평가했습니다. 농산물 시장은 날씨로 인한 불확실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철금속은 수요 낙관론과 성장 우려 사이에서 끼어 있습니다. 은은 이 모든 것의 교차점에 위치하지만 여기에 화폐적 차원이 추가됩니다. 은은 실질 금리 통화의 움직임, 그리고 리스크 심리에 민감하지만 거시 경제 모델이 바뀔 때 사라지지 않는 물리적 사용 사례에 의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가능한 한 가지 결과는 은이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계획하지 않았던 해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믿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관관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조건에서 한 가지 방식으로 행동하던 자산들은 유동성이 얇아질 때 종종 매우 다르게 행동합니다. 은은 불편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지평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모멘텀 포지셔닝, 그리고 기술적 레벨에 관심을 갖습니다. 장기 참가자들은 공급 곡선 수요, 성장, 그리고 구조적 제약에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지평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신호들은 잡음이 많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기 신호들은 점점 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속도는 느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가격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박스권에 머물 수 있으며 그 균형이 깨지는 것은 컨센서스가 예상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여러 관할 구역에 걸쳐 은의 생산 비용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노동력 규제 비용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격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현실의 바닥을 설정합니다. 가격이 인센티브 수준 아래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공급 반응은 결국 뒤따라오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시장은 그 시차가 갑자기 중요해질 때까지 그것을 무시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현재 오류에 대한 여유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재고가 충분할 때 실수는 흡수됩니다. 버퍼가 얇을 때 작은 예측 오류조차도 밖으로 파급됩니다. 지연된 선적 해징의 계산, 착오, 자금 조달의 작은 문제 등 이들 중 어느 것도 개별적으로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어조를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환적인 시장에서 위험한 가정입니다. 은의 역사는 긴 지루함의 기간들이 짧은 강렬함의 기간들에 의해 중단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루함은 참가자들이 관여하지 않도록 훈련시킵니다. 강렬함은 그 무관심을 처벌합니다. 항상 즉각적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빠른 움직임과 더 얇은 유동성으로 처벌합니다.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이야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은은 금처럼 중앙은행에 의해 직접 보유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같은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끈질기거나 금리 인하가 가격에 반영된 것보다 늦게 혹은 다르게 도착한다면 실질 수익률은 명확한 서사의 전환 없이도 실물 자산에 유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은은 정책의 전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시장이 옵션 가치가 소중해지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옵션 가치는 불확실성을 먹고 자랍니다. 결과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질 때 이익을 얻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반드시 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결과의 분포가 더 두터운 꼬리를 갖게 되며 시장은 그래야만 할 때까지 그 두터운 꼬리 위험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소평가하기 쉬운 사회적 요소인 개인 투자자의 참여도 있습니다. 은 시장에서의 유입과 유출은 종종 가격을 이끌기보다 가격에 반응합니다. 기관의 참여는 더 제한적이고 규칙에 기반합니다. 가격이 그러한 규칙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반응은 사려 깊기보다 기계적일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리밸런싱은 움직임이 합리적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실행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촉매제가 평소보다 더 중요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사건들 말입니다. 약간 더 약한 경매 결과, 약간 더 강한 인플레이션 수치, 약간 더 높은 자금 조달 비용. 이들은 은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헤드라인은 아니지만 테이블을 기울게 만듭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이미 기울어져 있을 때는 부드러운 넛지조차도 사물이 굴러가는 곳을 바꿉니다. 많은 참가자들에게 불편한 점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명확한 신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컨센서스 트레이드도 없고 명백한 플레이북도 없습니다. 사실 그때가 시장이 가장 정직할 때입니다. 시장은 심리가 아니라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구조는 당신이 동의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반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